이제 남영희 위원장이 그 페이스북인가요? SNS 글을 하나 올리셨죠? 네, 여기 네, 오기 한번 전에.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오기 전에 글을 올리셨군요. 네네. 네. 제가 요새 네. 그 현안들에 대해서 네. 막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든 것이 제가 지금 대응해야 될 일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해병 사건도 그렇고 최병 사건도 그렇죠. 무엇보다 저는 선거 기간 내에 제가 주장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일들을 지금 뭐 비록 낙선자지만 현재 민주당의 미추홀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낙선 인사 대신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목소리를 막 이렇게 키워가면서 유세차를 타고 우리 주민들에게 호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거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반드시 맞아요.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민생을 생각하는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의 의지는 강하죠. 그런데 그렇죠. 정치 일각에서 들려오는 그 비토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말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지금 서울시장께서 목소리를 높이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강 호캉스에 5,600억을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고려해봐야 될 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처럼 말씀을 하셨던데 저희가 세빛둥둥섬이 빛이 아니라 정말 빚더미로 앉아 있는 걸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다시 또 재현하려고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비단 오세훈 서울시장만의 의견이 아니죠. 왜 이게 정당이 갈라져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재정의 그 쓰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게 당연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 국가 부채를 떠나서 가계 부채가 전 세계 OECD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고대출, 뭐 그 고물가 이것 때문에 나 쓸 돈이 없어. 저 선거 기간 내내 인사드리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결국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장의 소상공인들 만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얼굴 들고 저 한 표 주세요 소리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모두가 야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맞아요. 그리고 노래방을 가게 되면요. 노래방 2차 문화가 사라져서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손을 잡고 우세요. 결국 그걸 표심으로 드러내 준 것이 이번 민주당의 압승이고 야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면 책임을 지은 행정부, 정부 그리고 국민의 힘은 여당이라고 하면 이번 결과를 보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지언정 국민들의 민심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 국가가 있는 것이니 민생회복지원금부터 빨리 우리가 관철시켜서 실행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오늘 글을 썼거든요. 저는 제 지역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난번 저희가 코로나 때도 겪어본 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 외국의 그 정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 국내 상황의 문제를 어쨌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고요. 이 부분을 뭐 선별적으로 하자, 뭐 보편적으로 하자 이런 또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행정 비용을 따져볼 때 사실은 이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게 훨씬 이롭다라는 거를 저희가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확인했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걸 또 망설이고 다른 얘기를 하는지 해서 저런 답답한 심경에 글을 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지역이 특히나 서민들, 약자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입니다. 원도심 지역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간병비 지원이 건강보험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면 진짜 어른 그리고 자식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건 국가가 나서줘야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낙선자지만 우리 당선자인 여야 할 것 없는 모든 그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팔 걷어붙여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분과 연관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패하고 나서 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는 카드로 썼다고 보는데 전화해서 금방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보니까 뭐 25만 원 재난 지원금 이거 지원금 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무산되나 이러면서 기사가 막 나오고 이래요. 정말 이러다가 의제 설정하다가 이게 서로 맞춰가다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속도가 좀 빠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예.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예.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말 대통령이 있었느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은 이 나라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총선 참패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기 싫으니 이전에 계속해서 전 정부 탓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 영수회담은 무언가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제로 작동을 했을 것이고 정작 뭔가 펼쳐보려고 하니 이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계산이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 앞에서 생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그 평가를 끝냈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이라도 교정된 시각으로 국민을 섬기시면 국민들 또 금방 자애로워지십니다. 그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네, 저 진짜 그 자주 보자라고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낮에 3시에 전화를 하셔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자주 보자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 네, 듣고서 이거 그냥 흔히들 말하는 쇼겠구나 그 생각은 했죠. 근데 지금 상황 진행되는 걸 보면 예. 아, 영수회담 예.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영수회담에서 주요 이슈로 다룰 것들을 쭉 논의를 했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특검 5월 2일 날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해라.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특검법들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25만 원 재난 지원금 관련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게 주요 이슈라고 이 내용이라는 게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관철시키거나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네. 영수회담의 그 형식과 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집권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준 것이고요. 예. 그 권한 안에서 본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그런 의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심을 떠받지 않는 형태, 형식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는 진짜 이 파탄난 민생 그리고 경제, 예. 외교 뭐 등등의 대한민국 전체를 걱정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자세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 벌써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정부입니다. 음. 이 정권의 문제이죠. 이것을 다시 또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이 또 발목 잡기를 그러니까 하는 뭐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프레임을 전가시키고 네, 이렇게 네, 잡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정진석 지금 현 의원이죠. 이번에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만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소통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이유를 대통령실에서 설명할 때 예전에 피의자기도 안 만나는 이분은 피고예요. 지금 2심 재판 중이거든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네.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나왔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돼요. 피고잖아요. 피고인.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본인들 네. 끼리끼리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원활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예.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일본의 그 어떤 정부의 대변인으로
처럼 행세를 했던 그런 이전의 외교 행태들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진석 전 의원님은 네. 누구나 잘 아는 그 조상 대대로 그리고 본인도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뭐 친일 뭐 그런 인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생각,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라 본인들은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본인들끼리는 아주, 예, 네. 적재적소 본인들끼리 만족할 만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고요. 예.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아니죠. 무엇보다 이 정진석 실장이 그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노 대통령에 대한 네, 맞아요. 그런 심각한 발언들은 법원에 지금 예, 법원 그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인 이심 문제입니다.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무시해가면서 네. 국가 대소사를 논한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 앞에서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공정과 상식을 논했던 얘기했었죠.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예. 이건 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국민들이 어떤 기대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진 예. 야권에서 정권의 그 기한, 조기 종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지점에서 야권은 민심에 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